안녕하세요, 오스입니다. 피그마가 콤피그 2023으로 많은 신기술들을 내놓았는데요. 저도 그에 맞게 새로운 뉴 피그마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챕터로 피그마 변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변수의 종류. 두 번째, 컬러 변수. 세 번째, 넘버 변수. 네 번째, 텍스트 변수. 다섯 번째, 불리언 변수.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니가. 피그마 강의는 누가? 오쌤이. 이번 편부터 피그마 강좌는요, 기존 피그마 강좌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피그마 열공해야겠죠?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을 해주세요. 수업 첫 번째, 변수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변할지도 모르는 값을 말합니다. 수에는 상수와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록수라는 거 알죠? 사계절 내내 녹색의 잎을 갖고 있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파이와 같은 거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주입식 교육으로 많이 시켰던 거죠. 여러분 파이가 어떻게 되죠? 원주율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물어보면 보통 3.14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외우게 시킨 이유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런 걸 상수라고 합니다. 변수는 변할지도 모르는 값이에요. 달러 같은 경우죠. 어제 원달러가 1,300원이었다고 하면 오늘도 1,300원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변수라고 합니다. 인생도 항상 똑같으면 재미가 없죠. 변수가 있어야 재밌잖아요. 피그마도 이제 변수가 생겨서 재밌어질 겁니다. 이건 농담. 컴퓨터 언어들은 보통 변수를 값을 한 개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피그마도 각 변수의 값을 한 개만 담는다는 사실 잘 기억하고 계세요. 변수의 유형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색상, 숫자, 문자열, 불리언. 변수의 유형에 대한 각각의 아이콘이에요. 보이시죠? 이거를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는 팔레트 표시고요. 넘버는 이렇게 샵이라고 나오고, 문자열은 T. 그 다음에 불리언은 스위치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 한 가지씩 자세히 보는 거는 다음 강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등록할 때 보이는 아이콘이에요. 이게 보인다고 한다면 변수를 등록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 설정 보이는 것에 로컬 베리어블이 있어요. 우리가 등록한 변수들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고요. 그룹화도 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특히 컬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스타일로 해도 될 거예요. 이 변수가 있는 이유는 나중에 추후에 프로토타이핑 할 때 조건문과 같이 활용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터득을 하시기 위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제 강의를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두 번째, 컬러 변수입니다. 컬러 관련 등록 및 적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색상 선정을 하신 다음에 요 점점점점 4개 아이콘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통해서 작업을 하실 거예요. 컬러는 스타일 설정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변수로도 있습니다. 과거에 썼던 스타일 설정도 하실 수 있고 변수로도 있는 거죠. 색상 변수로 스타일 설정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편리해졌어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볼 거고요. 이 색상 변수는 프로토타입에서도 색상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컬러 변수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은요, 블로그에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건 중국 강좌라서 블로그에 비번이 걸려 있을 겁니다. 중국 강좌 이상을 구독하셔야 볼 수 있습니다. 자, 메인 컬러 파트 보셔가지고 요걸 눌러주시고 점점점점 누르면 등록할 수 있다 그랬죠? 눌러볼게요. 그럼 라이브러리라고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때 플러스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그럼 기존 스타일 설정하듯이 나오죠? 스타일 설정도 여전히 할 수 있어요. 옆에 베리에이블이라는 탭 버튼을 눌러주시면 베리에이블로 넘어가죠. 이름은 메인 컬러라고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크리에이트 베리에이블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등록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서브 컬러도 등록해 볼게요. 서브 컬러 잡으셔서 역시 점점점점 플러스 버튼. 이름은 서브 컬러로. 저희가 베리에이블을 한번 등록했기 때문에 스타일보단 베리에이블로 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크리에이트 베리에이블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등록된 거 보이시죠? 그럼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글자 먼저 해볼게요. 이 텍스트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서요. 색상 쪽이죠? 그럼 메인 컬러 누르시면 바로 처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고 나셔서 도형도 마찬가지로 필에서 메인 컬러.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은 서브 컬러로 해볼게요. 좀 이렇게 적용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저 색상이 조금 잘못돼서 변경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빈 공간 누르시면 이 로컬 베리에이블이라는 게 활성화가 됐을 거예요. 하나도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밑에 로컬 스타일처럼 비활성화 되어 있겠지만 하나라도 등록하면 이렇게 활성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2개만 등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마찬가지로 그룹으로 묶어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마우스 오른쪽 뉴 그룹 눌러주시면 네, 그룹으로 내부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뉴 그룹에 가셔가지고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요거를 시스템 컬러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영어로 이렇게 써주시고요. 혹시 이 파트가 안 보이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누르면 나와요. 왔다 갔다 토글 기능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셔서 All Variables 가시면 이 서브 컬러도 시스템 컬러 하고 싶잖아요. 그럼 꾹 눌러서 끌어갖고 오십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룹핑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깨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태치죠? 텍스트 가셔가지고 네, 여기 아이콘을 보시면은 이게 깨는 거죠. 디태치 베리에이블이라는 걸 눌러주셔서 깨줘요. 그 다음에 색상은 3으로 엔터 치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새롭게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점점점점 누르셔가지고 라이브러리에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그레이 80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그레이 80이라고 써주시고 역시 크리에이트 베리에이블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시겠죠? 역시 빈 공간 눌러서 라이브러리 확인을 해보시면 혼자 밖에 나가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뉴 그룹 하셔가지고 텍스트다 라고 이렇게 해놓으시면요.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 전체를 다 보는 방법이 있고 그룹별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등록하다 보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별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서브 컬러를 깨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그라디언트를 넣는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아이콘도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아이콘 누르셔가지고 첫 번째 거는 메인 컬러, 두 번째 거는 서브 컬러. 이때 이쪽에는 적용이 조금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스타일 설정으로는 가능은 한데 플러스 눌러볼게요. 스타일로는 등록이 가능하죠. 네,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스타일은 할 수 있거든요. 잠깐 스타일을 깨보겠습니다. 다시 가셔가지고 요거를 플러스로 변수로 한번 해볼게요. 베리에이블 가셔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변수에는 값을 하나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라디언트가 등록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세 번째, 넘버 변수입니다. 넘버 관련 등록 및 적용이에요. 수치를 적는 데 가보시면은 이런 아이콘들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apply variable이라고 해서 이걸 바로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라이브러리에서 등록도 가능은 합니다. 숫자 변수는요, 크기, 모서리 동글기, 오토 레이아웃의 패딩과 간격까지 줄 수 있습니다. 자, 어메이징 하죠. 특히 오토 레이아웃의 간격은 PC, 태블릿, 모바일마다 각각 가능하게 처리가 되면서 반응형 웹 제작할 때 매우 좋아진 것 같아요. 정말 피그마 혁명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시도록 할게요. 그럼 넘버 변수를 등록을 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이런 파일들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100백짜리 사각형을 그려놨어요. 미리 그려놓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아이콘, 변수 아이콘이 뜨는 거 보이시죠? 얘를 눌러주시면 바로 등록할 수 있어요. 플러스 누르셔가지고 네, 사이즈 100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가 100이라고 바로 들어가죠? 크리에이트 베리에이블 눌러주시면 등록이 된 겁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로컬 라이브러리 가서 직접적으로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컬 라이브러리 가셔가지고요.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플러스 버튼이 있을 겁니다. Create Variable이라고 있죠. 눌러볼게요. 그러면 종류를 먼저 선정하라고 나오죠. 넘버라고 누르고요. 네, 사이즈 120 이렇게 쓸게요. 그럼 변수에는 값을 하나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120이라고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또 넘버 해서 사이즈 150짜리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숫지는 150으로 한 개만 담을 수 있고요. 그럼 요것들을 또 그룹화시킬 수도 있겠죠. 뉴 그룹으로 눌러주셔가지고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사이즈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 베리에이블 가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도 꾹 눌러서 이동하시면 다 이동 처리가 되실 거예요. 위치나 순서 같은 것들은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겠죠? 자, 그럼 직접 오브젝트에 적용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버튼 누르셔서요. 가운데 거 잡으시고, 자, 요 버튼이죠? 보이시죠? 네, 눌러보시면 등록할 수도 있겠지만 정리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이건 120이라고 그렇게 커지죠? 어떤 숫자에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커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옆에 것도 150으로 한번 키워보시죠. 네, 등록한 걸 가지고서 언제든지 이렇게 찾아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요번에는 모서리 둥글기도 한번 해볼게요. 로컬 베리에이블 가셔가지고요. 여기에다가 create variable로 넘버죠. radius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radius를 5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value가 5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 도형들에다가 전부 모서리 둥글기를 radius로 이렇게 5를 전부 다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인해봤더니 생각보다 모서리가 둥글지 않죠? 그럼 한 번에 여기 있는 수치만 radius를 20으로 바꿔야 되겠다. 엔터 쳐버리면 다 같이 저렇게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변수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변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옆에는 오토 레이아웃이라고 제가 등록해 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오토 레이아웃은 이 한 장 한 장 포토에도 들어가 있겠지만 전체에 묶은 데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패딩 수치도 들어간다는 거죠. 보이시죠? 패딩 수치도 플러스 누르셔가지고 패딩 20이라고 이렇게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패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도 또 맞춰서 줘야지 라고 해서 패딩 20을 주면 되겠죠. 나머지들은 지금 다 작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패딩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시고 나셔가지고요. 이제 빈 공간 누르셔서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갭이 27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PC랑 태블릿은 20으로 주고 모바일은 16으로 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갭 차이를 준다고 봤을 때 로컬 베리에이블이라고 가셔가지고 또 크리에이트 베리에이블을 눌러주십니다. 넘버죠. 갭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갭을 20짜리를 하나를 줄 거고요. 자, 하나 더 추가해서 갭을 8짜리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용이다 라고 해서 갭 8 이렇게 적고 갭 8이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오토 레이아웃이 전체 묶인 파트죠. 이 오토 레이아웃이 전체 묶여 있는데 요걸 잡으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apply variable이라고도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요 apply variable을 누르시면 또 뜹니다. 갭 20으로 그럼 간격이 저렇게 맞춰지는 거 보이시죠? 그럼 아래 것도 잡으셔가지고 apply variable이라는 걸 눌러서 갭 8로 하시면 이렇게 좁아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갭 8 말고 16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작업한 것이 많다라고 보시면 로컬 베리에이블 가셔가지고 뭐 이름도 16으로 바꿔주시고 얘도 16으로 바꿔가지고 처리를 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저렇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래서 변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수업 네 번째, 스트링 변수입니다. 스트링 관련 등록 및 적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텍스트 설정 파트에 보시면은 요 관련, 변수 관련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요. 스트링은 텍스트 설정이 아닙니다. 텍스트 설정은 스타일에서 등록을 하시는 거고요. 이건 문자열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문자열 자체를 등록해서 변수로 그걸 등록을 한 다음에 한 번에 변할 수 있게 한다든지 특히 이건 프로토타입에 가시면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텍스트가 변경된다라는 것만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페이지 오시면 스트리 변수 등록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제가 글자 미리 다 써놨습니다. 그럼 이 회사 소개라는 글자 눌러보실게요. 그리고 텍스트 설정 가시면은 변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스타일을 설정하는 건 아닙니다. 스타일은 스타일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문자열 자체를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누르셔가지고요. str01이라고 눌러주시고 나서 create variable이라는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시면요. 빈 공간 눌러보시고 나서 가지고 local variable 가시면은 역시 회사 소개라는 게 저렇게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얘를 눌러보시면요. 이제 등록하는 게 아니라 글자를 바로 변경할 수 있게끔 회사 소개라고 이렇게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럼 글자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어요. 자주 사용되는 글자를 담아놓고 사용하면 좀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셔서 지금 이게 스타일이 등록이 된 건데 마지막 것만 깨볼게요. 디태치 하면은 회사 소개란 말은 등록되어 있지만 변수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다 해갔더니 클라이언트가 이걸 다 컴퍼니로 영어로 바꿔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회사 소개를 컴퍼니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 바꾸셨을까요? 그러고 나서 엔터 쳐보면 네, 다 바뀌는데 스타일을 깨버렸던 회사 소개 파트는 안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 네 번째 파트는 컴퍼니라고 안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글자들도 자유롭게 변수로 등록해서 사용이 가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기능을 사용하려고 얘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나중에 프로토타입과 보시면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수업 5번째, 불리언 변수입니다. 불리언이라는 거는요, 결과값을 true, false로 갖는 코딩 용어예요. 보통 예, 아니오로 이루어졌다든지 체크, 미체크라든지 수신, 미수신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보려고 할 때 불리언이라는 거를 코딩에서 많이 썼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상황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런 걸 쓸 때 피그마에서도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하실 때 마우스를 올리지 않은 디폴트 상황, 하버 상황을 한다든지 체크가 된 상황이라든지 미체크된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두 가지로만 보여줄 때 쓰려고 하는 변수 값이 되는 겁니다. 불리언 관련 등록 및 적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피그마 공식 사이트에 나온 거였는데 일단 레이어 비지블을 true, false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은 옛날부터 있던 기능이죠. 눈을 껐다 켰다 하는 건데요. 눈 모형 아이콘을 껐다 켰다 하는 건데 이거는 크게 변수와는 관계 있지 않고 원래도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불리언이었었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등록하는 거는 베리언츠를 통해서 만들거나 추후에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제작이 된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실습을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그냥 베리언츠를 통해서 체크, 미체크 되는 거에 대한 불리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잠깐 보도록만 할게요.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 강좌에서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 불리언 변수 등록에 와서 보시면 컴포넌트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 베리언츠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랑 수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썼어요. 체크 디폴트, 체크 체크드. 그러니까 앞에가 그룹명이고 뒤가 상태명이잖아요. 체크고 얘가 디폴트랑 체크드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무조건 true, false로 줘야 됩니다. 얘를 false로 이렇게 등록을 해놓을게요. 이걸 true로. 그래야 불리언 변수랑 같이 쓸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두 가지 상황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디폴트 하버 상태여도 true, false. 체크 상황이어도 true, false로 이렇게 꼭 해주세요. 그래야 같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다 되셨다고 본다면요. 이 두 개를 잡아서 combined variance 상태를 state라고 하는데 그 상태가 true, false로 나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true, false를 바로 줄 수 있는 인스턴스는 원본 컴포넌트면 불가능해서요. SS에서 끌고 오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체크로 이렇게 끌고 와볼게요. 그럼 원래도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true, false면 이렇게 바뀌게끔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변수로 줄 수 있게끔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ocal variable 가셔가지고요. 자, 이번에 create variable 눌러서 불리언. 자, 그리고 그룹을 바로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체크 쓰고 true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보이시죠?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네, 체크라는 곳에 true다. 그리고 값도 true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만들어 볼게요. create variable 눌러서 불리언 누르시고 네, 체크가 펄스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Alt 눌러서 한 개 더 복제를 해볼게요. 자, 그러고 나셔가지고 누르셔서 요걸 누르시게 되면 이제 다른 건 안 뜨고 true 펄스만 떠요. 난 true 할 거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체크가 true다. 보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펄스. 이렇게 처리를 하면 펄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걸 깨가지고 다시 등록할 때 true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불리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스위치 쓰는 게 더 좋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만 보여드린 건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서 그렇고요. 이거를 추후에 컨디션이라고 해서 조건문이 있어요. 조건문과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복잡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이렇게 해야만 불리언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Next level, min, max, width.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 다음 시간에 봬요.